고객을 끌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4 탐색 분석 따라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탐색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고 표준 보고서 데이터를 탐색 보고서로 확인하기, 탐색 보고서로 회원 가입 이벤트 분석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탐색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가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데모 어카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실습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데모 계정을 사용을 할 거니까 GA4 구글 애널리틱스 4 그 다음에 데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맨 위에 거의 위쪽에 나올 겁니다. support.google.com의 애널리틱스 앤서에서 데모 계정 여기 나오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서 이 부분 구글 애널리틱스 4 속성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능하시면은 이거를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북마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좀 더 편하고요. 저는 지금 계속 혹시나 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다시 검색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요거 자체를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 자체를 이렇게 북마크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북마크에 추가해서 두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해두시면은 따로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구글 애널리틱스 홈뿐만 아니라 데모 계정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다시 여기 데모 계정이 여기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데모 계정 그대로 지금 다 적용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이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보고서는 사실은 그냥 표준 보고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았고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탐색 분석 보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탐색 분석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홈 보고서 그리고 구성까지 우리가 자주 봤고, 이 보고서 밑에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탐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탐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탐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탐색에 대한 요 내용들이 쭉 나오죠. 탐색 분석, 새 탐색 분석 시작하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책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멤버 레벨 어널리시스, 프리폼, 세그먼트 오버랩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들이 쭉 있네요. 보면은 최종 수정 날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쇼핑 비헤이비어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따라가도록 할게요. 여기 쇼핑 비헤이비어 퍼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죠.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 요 두 개를 조금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위쪽에 있는 거 쇼핑 비헤이비어 퍼널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탐색 기간에 잘못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 보시면 쇼핑 비헤이비어 펀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나오죠. 이건 데모 계정이고 이걸 그냥 내가 읽을 수만 있지 이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 탐색 분석을 복사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별표 3개 복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얘를 복사해서 내 계정에서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요,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 이제 얘가 열릴 거예요. 이제 얘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뭐가 좀 복잡하죠. 화면이 기존에 봤었던 건 그래도 뭐 그래프 몇 개 있고 수치들 있고 뭐 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뭔가가 좀 잔뜩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자, 약간은 다른 형태의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라는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쇼핑 비헤이비어, 쇼핑 행동을 표시하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에 한해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742, 여기는 16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아이템 뷰, 이제 보는 거고요. 보는 것들 중에서 742명이 봤다 그러면 146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add to cart, 카트에 들어간 횟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purchase, 판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그 경우들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템 조회가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바구니에 담는 게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구입한 게 이제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탐색 분석에서 불필요한 건 이제 지금 다시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 있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시면 기간이 잘못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뭐 수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점 3개짜리 클릭을 하셔서 이거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맨 위쪽에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질 겁니다. 복제된 게. 자, 이걸 사용해서 뭐 잘못된 기간인데 탐색 분석 기간이 조정되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부터 2021년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날짜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 이전 2021년 6월 9일 이전 날짜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진행을 할 때도 봤었죠. 2021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체크했더니 앞쪽은 다 비어 있었던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6월 9일부터 이제 유효한 그런 날짜가 되는 거고, 그 이전 데이터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로 다시 이제 수정이 된 경우죠.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수정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수치도 다르고 책과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havior Flow Path 보고서는 경로 탐색 분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행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좋게 데이터를 시각화한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페이지 뷰 있고 홈 있고 여기서 맨, 유니섹스, 어페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넘어갔는지 이 흐름 자체를 좀 보기 좋게 시각화한 이런 데이터, 이런 보고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탐색 분석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탐색 눌러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그냥 탐색만 누른 거예요. 탐색 누르시면은 요 처음 페이지가 다시 나올 거고, 우리가 여기서 Behavior Flow Path 요거 눌렀었는데 이거 누르지 말고 여기서 템플릿 갤러리 새 템플릿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요 뭐 자유 형식, 유입 경로 탐색 분석, 경로 탐색 분석 외에 다른 종류의 이런 보고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 중복 분석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겠지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더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 분석에서 다시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자유 형식하고 요 자유 형식하고 비어 있음 요 두 가지라고 해요. 둘이 이제 거의 동일한 보고서인데 자유 형식 보고서에는 여기 자유 형식 보고서에는 기본 데이터가 일부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사용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처음엔 요거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굳이 수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만들고 싶으면 여기 비어 있음 이걸 사용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유 형식 보고서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수정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시군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운틴뷰, 시카고, 샌조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면 여기다 이제 새로운 다른 기준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측정 기준 뭐 쭉 있죠.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측정 항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여기다 추가로 어떤 것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수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이를테면은 이제 이벤트 수를 여기 활성 사용자 밑에다가 이벤트 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은 값에 활성 사용자가 있고 이벤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측정 기준으로는 기기 카테고리가 될 아니죠. 측정 기준으로는 여기 기기 카테고리고 그 위에 행으로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그래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기 카테고리에 데스크탑 일반 PC죠. 그 다음에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 종류일 거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이제 갤럭시를 사용한다든지 뭐 아이패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스마트 TV하고 전체를 더한 총계가 있을 거고 여기서 활성 사용자하고 이벤트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래쪽에 측정 항목으로 활성 사용자와 여기 아래쪽에 측정 방법으로
값으로 활성 사용자와 이벤트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필요 없으면 빼면 되죠. 다시. 즉 이벤트를 빼주면은 이렇게 활성 사용자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활성 사용자, 이벤트, 거래까지 이렇게 넣어서 요 거래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비교해 가면서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보고서 형식은 이제 포맷이 갖춰져 있는 것이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머물렀다면은 요번 탐색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시군구 그리고 이제 기기 카테고리도 여기 기기 카테고리도 이제 다른 걸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여기다가 이제 성별을 집어넣는다거나 기기 카테고리를 빼고 이제 성별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게 지금 다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성별을 예전에는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성별이 없네요. 언론으로 다 나오네요. 그래서 국가를 넣는다거나 성별을 빼고 국가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데스크탑 스마트폰 별로가 아니라 이제 국가별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국가 데이터는 조금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보고서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미국, 차이나, 인디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국가별로 값들이 쭉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도 좀 되네요. 여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중국에서 활성사용자 수가 꽤 되는 걸 좀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거래는 굉장히 적기는 한데,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서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하는 형식으로 탐색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습했던 내용들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모 어카운트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탐색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에서 여기 보시면 쇼핑 비헤이비어 버널이라는 거하고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 이 두 개를 클릭을 했는데 그냥 클릭하면 이게 그 날짜가 2021년 9월달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뜹니다. 에러가 뜨고요. 지금 우리 계정으로는 그 날짜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 3개짜리를 클릭을 하셔서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이름의 이제 복사본이 위쪽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걸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쇼핑 비헤이비어 퍼널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742, 146 여기 숫자는 그거보다 좀 적었는데 이렇게 그 본 사람들 그리고 본 것을 카트에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들, 장바구니에 넣은 걸 구입한 사람들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비헤이비어 플로우 패스를 찾아봤더니 페이지 뷰에서 홈으로 가고 홈에서 이런 쪽으로 쭉 넘어가는 그 흐름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런 좀 비주얼한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래픽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요 두 가지를 봤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자유 형식이라고 했죠. 자유 형식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이제 보시면은 자유 형식을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비어 있음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군구, 국가, 여기 활성 사용자 이벤트 수 거래 쭉 집어넣었었던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 형식 보고서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비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그 보고서만 이제 보여준 거고, 왼쪽에 보시면은 그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측정 항목에 있어서 활성 사용자 수, 이벤트 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시군구에 해당되는 걸 넣든지 아니면 국가에 해당되는 걸 넣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성 사용자 이벤트 거래 필요한 거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바꿔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그냥 이미 짜여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탐색 분석 보고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 쇼핑몰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들인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는 사람들이 PC를 주로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이번 시간에는 표준 보고서 데이터를 탐색 보고서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로 가야 되겠죠?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어카운트로 가 주시고요. 데모 어카운트 이제 열어 주셨죠? 이렇게 이제 열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구글 애널리틱스 포속성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입니다. 요 웹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클릭하셔서, 자, 여기 유니버셜 애널리틱스가 아니고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입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사이트로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접근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책과 조금 다르죠.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2021년 6월 이전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날짜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데모 계정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제 참여도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 클릭하시고, 보고서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참여도 클릭하셔서 참여도에서 이벤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이벤트 클릭해 주시고, 이벤트 클릭이 됐으면은 다 되셨죠? 날짜를 지난 28일이 아니라 이제 맞춤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오른쪽에서 2022년 7월이 아니라 2022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진행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표준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표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탐색 보고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보고서 데이터를 탐색 보고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